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양지수 나란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힘을 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20선에서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에 1%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전업종의 지수가 어제 오늘 연일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은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 기대감이 지속되는 등 이 현대차 미래모빌리티 전담 조직 신설 소식 등으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기록한 모습이었는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20%대로 급등했고 더미동, 라닉스는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추석 전 관망세가 짙었다 싶은 이야기가 많았던 하루였지만 하지만 많은 종목들의 주가가 또 주저없이 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종목들의 주가가 차오르는 모습 그리고 차오르는 달이 뜨는 이 밤 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 히든스타 강력한 전략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풍요로운 한가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실한 수익으로 채울 수 있는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보고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보시고요. 선물도 챙겨가세요. 이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서 행운의 기회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타 더블매치 시즌4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할게요. 신사임당 전문가 그리고 적풍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또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석부터 해볼까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양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증시가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봉상 이제 의미 있게 보셔야 하는 구간이 20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일봉상 60선을 좀 눈여겨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순환매 시장, 그다음에 뭐 대북주, 그다음에 이제 증시의 이런 뭐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섹터적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0선대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 이제 갭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60선대를 지지를 받아주고 이제 마감을 했는데, 주봉상의 흐름을 본다면 지금 20선대가 이제 중요한 구간이다. 지금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60선과 20선을 이제 동시에 지지를 받아주는 캔들이 나와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20선 밟아주고, 오늘까지 봤을 때 이제 5선까지 이제 지지를 받아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다양한 악재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 은행권의 악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양책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이제 지지부진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테슬라 배터리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이런 이제 기대감에 이 부응하지 못하는 이슈들, 그 다음에 니콜라 사건까지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증시의 악재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스닥, 다우, S&P까지 통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커플링 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느냐. 일봉상 60선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주봉상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또 20선대를 이제 지지를 받아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저는 이제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은 이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확인이 된 구간인데 이 코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지지를 받지는 않았으나 이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다우, S&P 500까지 했을 때 이 비슷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얼추 이 지지 라인을 좀 확인을 했다. 그래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 800포인트대. 그다음에 제가 이 단기적인 이 저항 라인은 840에서 850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 오늘 기준으로 848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시장은 상승 마감했지만 하락폭을 이 완전하게 회복해주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달 전략을 꾸리셔야 하는데 이제 10월달에 순환매로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이 한 3-4개 정도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뭐 리뷰를 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10월달 시장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수의 상승세보다 체감 지수가 높은 게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을까 싶습니다. 저분 전문가님, 그럼 이 속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연휴 이후에 또 챙겨봐야 할 전략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외 증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썩 좋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현재 지금 시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이제 유럽장을 좀 보니까 유럽이 전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이제 미국 오늘 이제 밤이죠. 오늘 미국의 이제 대선 후보들의 이제 그 토론회가 있을 예정인데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뭐 누가 될지 아직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될지, 누가 말을 잘할지에 따라서 지지율이 급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 역시도 현재 개장 전 그 선물 시세를 좀 보니까 좀 이렇게 공포 지수라 부르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을 하는 반면에 다우나 나스닥, S&P 500 선물 지수는 전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다들 좀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잘 끝났다고 보여지고 오늘 한국 증시가 이제 마감되는 걸 보면서 이게 저는 이번에 우리 시장이 우리한테 주는 추석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증시가 오늘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명절을 맞이했다면 5일 동안 우리가 3거래일하고 이틀 합해서 총 5일 동안 분명 엄청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월요일 아침 되면은 팔아야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다행히 이제 오늘 잘 마감이 됐기 때문에 물론 해외 증시에서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지언정 일단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오늘 저는 잘 마감됐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볼만한 내용들을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 정부가 계속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셔야 되겠죠. 특히 이제 뉴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그동안 그린 뉴딜 관련해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종목들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 중에 뭐 풍력 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유니센 같은 종목들이 지금 바닥 대비해가지고 10배 이상 시세를 냈어요. 코로나 때 3월 달에 대비해서 보면은. 근데 사실 이 풍력이라는 게 실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풍력 사업을 보면은 거의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랑 이렇게 조인트해서 사업하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 우리나라 기업 순수하게 들어가는 경우들은 아직 많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해서 아직 디지털 뉴딜 쪽에 있는 종목들은 많이는 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톤 같은 이런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핀테크나 어떤 뭐 보안 쪽이나 이쪽에서 굉장히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종목들은 아직 바닥에서 거의 뭐 2배 정도밖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뉴딜 정책을 봐야 하고 그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또 마침 준비한 종목 역시도 디지털 뉴딜에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그 종목 확인하셔서 우리 다음 주 투자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 콕콕 짚어봤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까지 잠시 후 챙겨볼 테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분과 시장 정리 먼저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러 갈 건데요. 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반짝반짝 빛이 나오는 수익률 MVP 배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미 매도 시엔 또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날 당일 고점 기준 10개 오차가 차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15개 호가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강력한 룰을 뛰어넘어서 전문가들이 치열한 전략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잘 챙겨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회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0.1%의 전략 찾으러 지금 갑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4.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 1, 개인정보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 매치. 넘버 2,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승리팀 종목. 수익 더블, 재미도 더블, 더블 더블 시즌 4.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팀 종목인데요.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이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블 더블 시즌 4.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펼쳐지는 치열한 전략 대결 더블매치 시즌4. 오늘도 각 팀을 대표한 두 분이 승부수를 띄우게 됩니다. 특히나 다가올 10월 이 대결의 종지부를 두고서 보름달처럼 실한 수익률을 위한 승부수 히든카드가 잠시 후 공개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종목에 대한 AS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의 종목 살펴볼 텐데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오늘 아남전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언급한 종목들 다 갔는데 아남전자만 안 갔습니다. 일단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지 이제 안 간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뭐 에이테크 솔루션 말고 뭐 RS 오토메이션도 있고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하고 이제 삼성 이제 자율주행 이 인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될 법도 한데 아직 안 올라간 이제 1,000억 이하에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아쉬워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날 이제 들어오셨던 분들은 다 수익 실현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때 단기적인 매도가 2,100원 잡아드렸는데 2,140원까지 올랐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저가는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이제 시가는 4%대 형성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한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이제 단기적으로 나왔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아남전자를 추천드리면서 알려드렸던 게 아주 IB 투자입니다. 물론 이제 아남전자보다 아주 IB 투자가 잘 갔습니다. 이제 뭐 다음 날에 이제 17%,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한가 가고 눌렸다가 이제 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제가 저번 시즌에 편입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SV 인베스트먼트도 저번 시즌에 편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2방 정도 나왔었는데, 제 종목은 이제 한두 달에 이제 기간적인 차이가 좀 있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한두 방씩 나오는 종목군들을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남전자를 이제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주봉상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단기 이평선 지지받고 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월봉이 마감이 되는 자리인데 지금 여전히 단기 이평선 수렴하고 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20선대 돌파 시도 한번 하는 캔들 나왔기 때문에 10월 달이 좀 기대가 되는 구간이 있다. 이 아남전자나 뭐 에이테크 솔루션이나 둘 다 이제 삼성발 이런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제 또 10월 달에 또 실적이 있고, 이 실적 발표,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 나와주면서 미래지향적인 모멘텀 리포트들 나와주면서 또 한 바퀴 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남전자 여전히 이 차트상으로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전략 가져가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남전자 10월이 더욱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에는 적풍 전문가의 종목 살펴볼 텐데요. 적풍 전문가님이 최근에 소개시켜준 전략이죠. 유엔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감하는 게 아쉬울 만큼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 것이죠? 네, 유엔젤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봤던 종목인데요. 딱 드리고 나서 당일날에도 시세가 한번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밀렸다가 어제죠. 어제 저점을 만들고 이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편입을 잘 하신 분들은 지금 요 크게 봤을 때 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중이니까 여기서 움직이다가 상단 부분들을 돌파하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 이렇게 박스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딱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상단 돌파가 나오면 이제 그다음부터 시세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물론 시장은 많이, 지난주였죠. 시장이 많이 안 좋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최악의 증시 상황에서도 뭐 이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는 거는 굉장히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또 안 그래도 이 디지털 뉴딜이나 또 혹은 비대면 이런 종목들이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많이 오르지 않은, 그리고 이미 한 차례 시세는 발생을 했고 약간의 눌림을 주는 이런 유엔젤 같은 종목이 아직도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드렸던 전략대로 잘 가져가시고, 아직 편입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 괜찮아 보인다 싶으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편입하셔도 아직도 저는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 가져가시는 쪽으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엔젤에 대해서 또 긍정적 의견 남겨주셨네요. 보유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같이 흐름 잘 챙겨보세요. 자, 두 분의 종목들 AS 진행해봤고요. 이제 새로운 전략 챙겨보러 가겠습니다. 어떤 승부수가 나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의 정답 맞추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종목에 대한 힌트 공개됩니다. 하나씩 나오게 될 텐데요.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릴게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의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추리 시작할 텐데요.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카드 추리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할게요. 예, 자율주행차, 바로 지난주에도 이러한 이슈와 함께 종목들이 들썩였고 오늘 장에 이제 큰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들도 많았는데요. 전문가님, 자율주행차 관련주 지금부터 이제 크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지금 당장에 자율주행 관련돼서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는 단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 관련된 이슈가 나와준다면 이 수출 물동량을 이제 좀 체크를 해야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제 전년도 대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자동차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뭐 해외 글로벌 이슈도 있지만 국내 이슈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상승폭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눌리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긴 하겠지만 이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한 번씩 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 첫 번째 시즌에서 편입을 했었는데 잠깐 차트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섹터를 좀 빨리 찝긴 했습니다. sek터를 빨리 찝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가격대가 이제 3,800원 전후였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 얼마입니까? 10,000원대입니다. 결국에는 미래 지향적인 종목군들이 다른 종목들이 실컷 움직일 때 안 갈지언정 이 자리를 마련했을 때 결국에는 시세 분출은 이제 수직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제가 전에 편입을 했었던 종목군들을 한 번씩 다 훑어보신다면은 제가 말하는 게 어떤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현대차도 나름 굉장히 이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미래 산업 중에서 이 자율주행 4차 산업 이런 쪽으로 이제 또 포커싱을 맞춰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뭐 자율주행 많이 오르지 않았냐, 뭐 모토렉스도 오르고 라닉스도 오르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오르고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랐지만 뭐 더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좀 오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안 간 종목들, 제가 삼성발 이슈가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매매 동향들을 봤을 때 외인 기관들의 양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 전장부품 관련된 섹터인데 이 섹터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런 이제 바닥 종목을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러한 종목 전략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힌트 속에서 자율주행차 키워드를 얻어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챙겨볼게요. 화면 보시죠. 두 번째 힌트를 보니까 좀 더 어려워집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 찾아보다가 두 번째 힌트에서 북한 광물자원 관련주라고 하니까 이중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찾아봐야 할 텐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슈로 들어가서 이 다른 이슈로 전환이 됐을 때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중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편입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뭐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이제 편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 실현하지 않고 전부 보유하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또 편입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좀 눌리더라도 이 시즌이 끝나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대북 이슈도 이 10월 달에 이제 뭐 폼페이오 방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영국이라든지 이제 그 글로벌 인사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방한을 합니다. 방한해서 뭐 DMZ부터 해서 이런 뭐 평화적인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받쳐주고 있는 구간인데 물론 일단 뭐 공무원 피살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허나 지금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이제 사과문을 좀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좀 이례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대북 화해 무드로서 우리나라 정부도 좀 긍정적인 그런 이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이제 잘 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를 이제 대북주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철도주, 금강산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뭐 DMZ 섹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장에 외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 위주로 이제 이 상승을 한다면 결국에는 자율주행 모멘텀과 이 북한 관련된 이런 이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종목을 좀 편입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 전략.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추리를 해봐야 할 텐데요.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적풍 전문가님의 추리도움 챙겨볼게요. 북한 광물 자원 관련주? 그래서 좀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생각나긴 하는데요. 그쪽으로 좀 추리를 해보면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첫 번째 그 자율주행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율주행차 중에서 히토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이번에 올라갔던 모트렉스 뭐 그 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등등등 많은 종목들이 히토류랑의 접점이 거의 없어요. 그쪽은. 그래서 그쪽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자원개발주 쪽에 재료가 좀 있는데 거기서 자동차 쪽이랑 연결고리가 이게 반대쪽으로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히토류 쪽이나 자원개발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제 뭐 광물이나 이쪽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뭐 자동차 부품 그런 것보다도 그런 부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만드는 걸로 해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예전에 많이 이제 움직였었던 뭐 유니온 같은 종목들. 유니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항상 그 미중 무역 전쟁의 분쟁이 될 때마다 한번 시세에 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조정을 끝내고 살짝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도 지금 이제 반등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소 이건 약간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가 추세는 괜찮지만 그래서 요거 말고 티플렉스 같은 종목들도 요것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현재 주가가 이제 장기 지지선 근처에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도 저는 충분히 잘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니온이 조금 높다면 티플렉스 같은 게 괜찮지 않을까. 이 종목도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도 들어가고 또 자원 개발로 들어갔던 그런 종목이라서 둘 중에 하나로 저는 일단 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추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유니온 말씀해 주셨고요. 티플렉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세 번째 힌트에 도움을 받아서 추리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세 번째 힌트 만나보시죠.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 유입, 외국인이 자꾸 파는 모습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이 종목에는 포착되고 있는 거죠? 좀 제가 힌트를 조금 어렵게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 중에서 뭐 ADAS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비게이션 여러 가지 이제 뭐 인공지능까지 해서 이제 다양한 섹터들이 이제 연계돼가지고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전장 부품 관련된 섹터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좀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진짜로 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이런 산업 동향을 좀 보시면서 이제 좀 추리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좀 빠르게 추리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의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서 추리를 좀 더
힘을 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힌트까지 공개됐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수 유입이 세 번째 힌트였는데요. 여러분들은 감이 오시나요? 문자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포스코 엠텍입니다. 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대성 헬텍입니다. 심사임당 화이팅! 유니온 머티리얼즈라고 주신 분도 계시네요. 자, 부전문가님은 유니온 말씀해 주셨는데 머티리얼즈 이야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 아진산업 혹은 아남전자입니다. 여기도 아남전자입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많은 응원의 글들도 문자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종목 추리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힌트를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붉은 바람, 적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문자 참여 기다릴게요. 문자 번호 1899-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힌트를 보시면서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적풍 전문가의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 속에서 디지털 뉴딜 그리고 보안 두 가지 키워드를 좀 얻어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네. 어제 오늘 보안 관련주들이 벌써 들썩이는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뭐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뉴딜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봤지만 그린 뉴딜 쪽은 좋기는 한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평가권에서 올라온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어떤 이제 몇몇 기업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뭐 인증 사업 같은 것들을 한다라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오늘 아톤 같은 종목들이 그동안 조용하다 좀 올라간 부분들도 있었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5G나 그런 통신 장비 같은 것들에 투자를 하신다면 보안 쪽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따라오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께 그 디지털 뉴딜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인프라웨어. 인프라도 굉장히 주가가 잘 올라갔었죠. 그리고 또 그다음 드렸던 게 뭐 휴네시온 같은 종목들.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디지털 뉴딜에 포함되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되겠고 시세들이 한번 났다가 눌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도. 그리고 요즘에 이제 보안 쪽에서 또 많이 갔던 종목들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은 뭐 파수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지금 보면 최근에 증시가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파수는 그런 날에도 불구하고 16% 정도 시세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계속해서 지금 위쪽으로 막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보안주는 지금 이미 이제 가벼운 종목들은 벌써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고 그 뒤를 따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진짜 거의 뭐 물반 고기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디지털 뉴딜 쪽에서 오늘 보안 관련주를 가지고 왔으니까 잘 안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추리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안 키워드. 그중에서도 안 올라간 종목 중에 우리가 종목을 추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일까요?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만나보시죠. 삼성 SDS의 블록체인 기술 제공이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블록체인 쪽으로 초점을 맞춰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 SDS와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이겠죠? 네, 지금 이제 보안 그리고 보안이라고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뭐 암호화폐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블록체인 순수 기술 쪽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확실히 이제 IT 강국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지금은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이 대기업 쪽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히든 종목 역시도 삼성 SDS와의 그런 교류를 통해서 삼성 SDS가 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내에서 일어나는 이제 모든 업무 그런 플로우를 일부에만 보완 그런 권한을 주고 여기는 뭐 공개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오늘 제가 준비한 요 기업이 참여를 해가지고 기술 제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저는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또 다른 보안주들을 좀 보시면은 아까 이제 제가 파수를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파수가 예전에 이제 파수닷컴이라는 종목이었었는데 사명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도 주가가 최근에 이제 비슷한 내용들로 해서 주가 많이 올라온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번 달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고 뭐 예전에는 이글루 시큐리티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좋긴 했는데 요즘에는 주가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잘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본 거는 보안이라는 부분들도 왜 얼마 전에 뭐 양자모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실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또 자기 사업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이제 대기업들과 실제 연계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기술력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도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삼성 SDS와 같이 사업을 했던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찾아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움을 좀 얻어볼까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예를 들어보면 좋을까요? 검색을 할 때마다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던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이제 자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뭐 휴네시온이라든지 뭐 파수 이런 종목들을 좀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언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질환지교나 이런 걸 좀 보려고 했는데 질환지교, 이글루 시큐리티까지 다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이제 삼성 관련돼서 이제 디지털 뉴딜 보안 솔루션 관련된 기업 중에선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 일단 있습니다. 일단 이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오진 않았지만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좀 두고 이 저항대 돌파하는 구간을 체크를 하면서 좀 진입을 해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안랩이라는 종목이 이제 좀 좋아 보입니다. 일단 이제 안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한번 시세 분출이 나왔었지만 거기에서 멈췄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대파동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미지수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관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항대 이 돌파 시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돌파를 하면은 굉장히 위로 열려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언급하시지 않은 그런 이제 삼성 관련된 보안주 중에서는 일단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추리 함께 도움을 받아봤는데요. 저는 떠오르는 종목이 하나 있긴 합니다. 일전에 저풍 전문가님이 소개시켜주신 종목 전략 가운데 휴네시온이라고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날에 또 강한 시세 분출하면서 상한가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종목이 아쉽게 이 포트에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 저풍 전문가님 다시 한번 편입 시도를 하려는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리한가요? 사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굴뚝 같았는데 조금 더 보고 드리려고 아니군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사실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 언제 한번 다시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예리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좀 더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만나볼게요. 화면 보시죠. 세 번째 힌트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꿈의 보안 기술. 꿈하면 드림이죠. 드림. 멈춘 건가요? 네. 이제 꿈의 보안 기술이라고 그 아까도 잠깐 이제 지나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양자암호 관련된 이슈가 이제 작년에도 한 번은 있었고 네. 올해도 이제 중간중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자암호를 그래가지고 이 관련 보안 시장이 뭐 현재 시장 규모만 뭐 9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5G 시대와 우리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도 아까 신상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자동차 간의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안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보안 중에서도 그래서 막강한 보안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이 양자암호 관련주로 과거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이제 양자암호를 쓰려고 하다가 이걸 쓰면은 괜히 힌트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냥 꿈의 보안 기술이라고까지만 제가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예측해 주신 대로 저거를 이제 영어로 한번 바꿔보면은 저는 종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의 보안 기술이 세 번째 제가 드리는 힌트가 되겠습니다. 예. 좋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추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문자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와,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적풍, 드림 시큐리티요라고 주셨고요. 아, K사인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쭉 이어지고 있고요. 적풍님, 재치 만점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상한 전문가님, 드림 시큐리티라고 보내신 분도 계시고요. 모두 즐거운 추석 되세요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 항상 차분한 목소리와 함께 수익을 보여주는 적풍 전문가님 엑셈입니다 라고 추리하신 분도 계시고요. 드림 시큐리티 윈스 예측합니다 라고 다양한 의견을 주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답은 무엇인가요? 종목에 대해서 정답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힌트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앞으로 여러분 계좌에 실한 수익으로 안겨줄 수 있는 전략 챙겨봤습니다. 드디어 종목의 정답 공개할 건데요.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 히든카드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사임당 전문가의 승부수 바로 아진산업이었습니다. 항상 시황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도 잘해주시고 종목에 대한 전략도 세워주고 계시는데요. 아진산업,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매수가 이제 되는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넓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방이 이제 지지 라인을 봤을 때 이제 2,300원대 이제 시장이 하락했을 때의 경우죠. 그 다음에 올라서 상승 시작할 때는 이제 그 위에 매물대인 이제 3,300원까지 해서 이제 잡고 대응을 하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매수 접근을 하신다면은 이제 중간 저항 라인인 2,940원대 아래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상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이제 조금 강한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매물대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이제 4,500원대를 목표가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봉상 지지 라인이었던 2,250원대를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진산업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가시길 바랍니다. 매수 범위 2,300원에서 3,3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4,500원, 손절 가격은 2,2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다음에는 적풍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카드 오늘 디지털 뉴딜, 그중에서도 블록체인 보안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고 계신 모습인데요. 적풍 전문가님, 지금 네. 이러한 모멘텀 집중하고 계신 이유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정리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린 뉴딜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 이러한 순차적인 흐름도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디지털 뉴딜을 많이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중에 이제 인프라웨어는 드리고 나서 50% 정도 시세가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휴네시온 같은 경우도 편입은 안 됐지만 굉장히 좋은 자리이고 아직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타자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이. 그리고 이제 중간에 유엔젤 같은 것도 드렸었고 유엔젤이 이제 죽었다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뉴딜이 지금 당장에는 시세를 내는 종목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난번 그린 뉴딜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먼저 풍력이 먼저 치고 나가니까 그다음 태양광도 이제 따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소차 이런 것도 다 같이 엮여가지고 진짜 막 대파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한 달, 두 달 정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이제 그 다음번 시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준비를 했고 이번에 정부의 뉴딜 펀드에 들어가는 그 분야가 공개가 됐어요. 뉴딜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디지털 뉴딜 쪽이 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핀테크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예제로 들었었던 아톰 같은 종목도 오늘 분위기들이 굉장히 좋았고, 아까 이제 파수 이런 보안주도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이쪽이 어쨌든 시작하는 테마니까 이쪽에 공략을 하는 게 지금은 제일 안전하고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프라웨어 만약에 놓치셨다, 휴내시온을 놓치셨다면은 바로 이 종목 전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종목의 이제 글자 수가 이제 여기 나올 텐데 글자 수가 이제 짧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많이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글자 수 이제 6글자 있는 종목 중에서 잘 추리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잠시 공개 방송의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 후 10시입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 공개된 히든 종목의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 전략까지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10시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적풍 전문가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10시부터 적풍 전문가님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 키워보실 수 있는 정보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포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을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히든 카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제 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이야기를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10월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신사임당 전문가님 항상 시황에 대해서 예측을 잘해주고 계시잖아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지수적인 부분은 앞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거두절미하고 일단 10월 장이 열렸을 때 그 좀 큰 대형주가 움직이는지 중소형주가 움직이는지를 좀 집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좀 미리 이제 대형주가 좀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세 유입되면서 움직인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관련된 실적주들 좀 보셔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중소형주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신다면 일정에 맞춰서 좀 매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대북주,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제 쇼핑데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또 휴장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중국 소비재가 오늘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뭐 엔터주라든지 그 외에 오늘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이제 소비재주도 한 번씩 좀 돌아가면서 보신다면은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단기 시세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매 팁 얻어봤고요.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 이번 시즌을 통해서 대단한 종목 전략 소개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빨랐는데요. 인프라웨어 또는 휴내시온 모두 소개해 주시고 굉장히 빠른 흐름이었습니다. 매매 팁 좀 전해주신다면요. 요즘에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좀 실망을 하고 계세요. 뭐 니콜라, 테슬라, 나녹스 등 이런 기업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미국 주식은 무적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좀 사라지신 것 같아요. 저는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좀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예전처럼 미국 기업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시대가 아니라 미국이 약해지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얻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증시 너무나 좋게 보고 있고 지금 투자를 계속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앞으로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암호 보안 관련된 종목까지 잠시 후 공개 방송 통해서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연휴 끝나고 난 직후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큰 문제 없으실 테니까 그거 잠시 후에 제가 자세한 전략과 함께 방송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여러분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선곡 투자 비법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10시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히든스타 홈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바로 저풍 전문가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방송 예정 버튼 빨간색 박스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풍성한 이야기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적풍 전문가 그리고 신사임당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희 히든스탁은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와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건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잘 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